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중국인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느꼈던 문화 차이들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2탄은 1편과 전혀 다른 얘기고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1편부터 다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위챗 성기 이모티콘. 한국에서는 카톡, 중국에서는 위챗을 사용하죠. 근데 위챗엔 참 별의별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 전남친은 성기 관련 이모티콘을 사용했는데요. 다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위챗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비슷한 사진이라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띄워놓을게요. 이 사진에서 보이시다시피 아주 적나라하죠? 이모티콘은 더 적나라합니다. 어떤 이모티콘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성기로 꼬치를 만드는 이모티콘이었는데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다가 그 막대기를 이렇게 휙 가져가더니 그 꼬치에 성편 같은 떡들이 막 생겨나는. 두 번째는 성기가 갑자기 쭉 늘어나서 땅을 땅땅땅땅 치는 그런 이모티콘. 이런 저급한 이모티콘을 주로 사용했고 걔가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걸 일단 국가에서 허용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문화 충격이었어요. 한국이었으면 카톡 같은 데서 절대 허가가 안 났을 텐데 만약 이 이모티콘이 꼭 쓰여야 하는 대화 주제였거나 상황이었다면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 이모티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좋다고 자꾸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결코 이성한테 좋게 보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맥주 따르는 방법. 제 전남친은 맥주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의 매일 마실 정도로. 근데 매번 맥주를 따르는 게 좀 이상했어요. 한국의 경우 거품이 생기는 걸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잔을 이렇게 기울여서 맥주를 따르잖아요. 근데 제 전남친은 잔을 절대 안 기울이고 그냥 테이블에 컵을 이렇게 탁 놓고 맥주를 이렇게 들이붓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적당히 따르고 그치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칠 때까지 들이부어요. 이게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매번 이러면 매번 테이블 위는 맥주 범벅이 되거든요. 그게 식당 주인한테도 예의가 아닌 거고 저한테도 예의가 아닌 건데 그거 안 좋은 거라고 문제 있는 거라고 알려줘도 자기는 절대 안 고칠 거라고 친구들이랑 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볶음밥. 한국에서는 감자탕을 먹거나 닭갈비를 먹거나 뭐 쭈꾸미, 닭볶음탕, 곱창 이런 거 먹을 때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마지막에 볶음밥을 볶아 먹잖아요. 근데 제 전남친은 절대 안 먹더라고요. 중국에서 먹는 볶음밥이 훨씬 맛있다면서 한국에서의 볶음밥은 맛이 없다고 볶음밥은 아예 안 먹었어요. 그게 진짜 맛있는 건데. 밥을 거의 다 먹어가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그럼 볶음밥을 추가해서 먹자라고 해도 다른 식당에 가서 다른 음식을 먹자고 하지 볶음밥은 거절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항상 속으로 울면서 볶음밥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볶음밥들. 네 번째, 탐폰. 저는 평소에 생리할 때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고 탐폰을 사용하는데요. 사실 탐폰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직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죠. 그래서인지 전 남친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꾸 탐폰 내부를 보여달라고 하길래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서 보여줬는데 나중엔 제 탐폰을 직접 까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네 탐폰 내가 네 몸에 직접 넣어볼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직접 내 몸에 탐폰을 넣겠다고? 라고 했더니 응 이라고 하길래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넘겼어요. 탐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이 넣어도 각도가 조금만 잘못돼도 되게 걸리적거리고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아픈 건 둘째치고 그냥 그런 걸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정상인의 마인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 이건 뭔가 잘못된 연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계기 베스트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귄 지 몇 년이 된 커플인 거면 가족이다 생각하고 익숙해서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텐데 이때가 겨우 사귄 지 한 달이 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한 달이면 결국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다섯 번째, 상대방이 이해하던지 말던지 중국어를 하는 습관. 이거는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식당 직원이든 누구한테든 중국어로 말하려고 하잖아요. 간단한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기를 사용해서 한국어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 그동안 다른 언어로 말하려고 하는 중국인 한 번도 못 봤어요. 손님으로 대하면서. 그냥 냅다 중국어로 들이받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해외로 가면 간단한 영어로라도 소통을 하려고 하던지 번역기를 사용하려고 하던지 그렇게 하는데 그 유명한 조정석님 핫도그 월드 그 사건처럼 상대방이 중국어를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냅다 중국어를 말하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래도 영어 쪽은 영어로 대화하시는 한중 커플도 꽤 있으니까 사바사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영어 교육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공표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좀 빈번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저와 제 전남친은 한국어와 중국어만 사용했는데 같이 음식점에 가면 한국어 메뉴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로 된 메뉴라도 읽어야 되는데 아예 읽질 않았어요. 해석해주길 계속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굳이 해석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햄버거, 스페셜 메뉴, 포테이토 칩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심지어 본인이 찾아보고 데려간 식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메뉴가 있는 건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또 한 번은 자기는 이 샴푸 아니면 못 쓴다고 하길래 어떤 제품인지 봤더니 트리트먼트라고 써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트리트먼트를 샴푸처럼 쓰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샴푸 아니고 트리트먼트야 라고 말해주니까 본인 친구가 자기한테 샴푸라고 하면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그 친구인가? 샴푸통에 대놓고 크게 트리트먼트라고 쓰여져 있는데 매번 사면서 그걸 한 번도 볼 생각이 없었다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에 들어가는 세제 종류가 다양해서 칸이 전부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 세제를 넣는 칸인지는 다 써있잖아요. 근데 제 전남친은 그걸 번역기로 번역을 안 했었나 봐요. 섬유유연제 넣는 칸에 일반 세제를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섬유유연제 넣는 칸이야. 일반 세제 넣는 칸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아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으로 여행을 온 친구였으면 당연히 도와주려고 했을 텐데 이미 한국에 몇 번씩 유학을 온 애고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애였고 심지어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진짜 애 하나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일찍 동거를 시작한 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알아차리고 선을 끊어낼 수 있었으니까. 6번째, 여자친구 머리끈 문화. 중국에서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여자친구에게 머리끈을 받아서 손목이하고 다니는 문화가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옆에다 띄워 넣을게요. 사귀기 전에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사귄 후에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 제 전남친도 그 문화 얘기하면서 꼭 가져오라고 꼭 달라고 계속 쪼르길래 줬더니만 평소에 절대 안 하더라고요. 이상한 머리끈을 준 것도 아니고 완전 기본적인 그 검정색 머리끈 준 건데도 안 하더라고요. 책상 위에 놔둔 걸길래 결국 그냥 제가 썼어요. 근데 전혀 눈치 못 채고 이후로도 전혀 안 찾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달라고 한 거야 짜증나게. 7번째, 중식도 고집. 중국에서는 요리할 때 중식도, 네모난 칼을 사용하죠.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에서도 중식도를 사용하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일반인이 쓰기 좋냐? 절대 아닙니다. 중식도는 고기에 단단한 뼈를 절단하거나 냉동 제품을 썰거나 그럴 때 유리한 칼인데 일반 음식점에서는 쓸 일이 많아도 가정집에서는 필요성이 크게 없어요. 일반 식칼이 훨씬 편해요. 일반 식칼 대비 엄청 무겁고 쓸데없이 크기 때문에 엄청 불편한데 전남친은 계속 중식도를 고집했고 일반 칼을 사자고 했더니 절대 싫다고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맨날 밖에서 사 먹었어요. 8번째, SNS 맹신. 이거는 샤홍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전 남친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살기 시작하기 전에 샤홍쇼를 봤는데 거기에 한국 여름 전기세 고지서에 40만 원이 찍힌 사진이랑 게시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본인 원룸에서도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40만 원 정도 나올까봐 평소에 에어컨 틀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켜려고 하면 자꾸 자기는 땀났을 때 에어컨 틀면 몸이 시리다고 하고 그래도 제가 켜면 끄자고 하고 여러분도 한국에서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가정집에서는 절대 그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미친듯이 냉방으로 24시간 틀어놓는 거 아니면. 저희 아빠가 200평이 넘는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 전기세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 가정집이면 하루 종일 절전으로 에어컨을 틀어도 10만 원대예요. 실제로 저희 집에 10만 원대가 나왔고 절전으로 틀어도 충분히 시원하고 추워요. 근데 이 사실을 알려줘도 들어먹질 않았어요. 아니 바로 옆에서 한국에서 20 몇 년 산 한국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샤홍슈에서는 40만 원 나왔다고 자꾸 우게 되고 매일 집에 들어갈 때 전기세 고지서 나왔는지 확인하는 게 일이었어요. 진짜 이거 가지고 한 2달 투닥투닥 거렸던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 진짜 엄청 더웠잖아요. 그 좁디 좁은 서울 원룸에서 에어컨도 안 틀고 선풍기도 없었고 땀 뻘뻘 흘리면서 지내다가 결국 8월 초에 제가 이별을 고해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질 때 몇십만 원 입금해주고 나왔어요.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보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음은 9번째까지는 아닌데 양고기를 한국보다는 엄청 자주 먹더라고요. 거의 주식이다시피.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양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었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엄청 자주 먹긴 했는데
근데 양고기 비린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요리해서 만들어줬는데 비린내 때문에 못 먹겠다고도 말 못하겠고 그냥 항상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9번째, 초록색 모자 문화. 중국에서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다니면 자신의 애인이 바람을 폈다라는 의미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초록색 모자를 절대 쓰고 다니면 안 돼요. 만약 쓰게 된다면 사람들이 매우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국에 가시게 되시면 초록색 모자는 절대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점들 말고 장점? 항상 계산하려고 한다. 이건 중국 남자들 특징인데 어딜 가든 뭘 하든 항상 본인이 계산하려고 해요. 근데 저한테는 약간 부담이었던 게 뭐냐면 제 전 남친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씩 내던 유학생 보험도 돈이 아깝다고 취소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애였던 데다가 걔가 평소에 용돈을 부모님한테 받고 있었던 것도 전 알고 있었고 통장 잔고를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고 돈이 되게 많이 있는 애도 아닌데 자꾸 계산하려는 거 보면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내가 더 부담을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자꾸 계산하려는 거 보고 얘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남자가 사려고 하는 게 당연시 되기 때문에 중국 여자들은 이런 걸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중국 여자와 연애하실 분들은 많이 받칠 각오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국가 차이가 아니라 사람 차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던 문화 차이들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긴 한데 연애 초기에 자꾸 이런 걸 겪다 보니 자동으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도 저한테 사실 너 만나기 전에 엄청 많은 한국 여자 만나봤었어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여러모로 마음을 붙일 수가 없어서 헤어졌는데요. 사귀는 동안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중국인과의 연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